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명단에서 제외가 됐는데 다시 포함된 거거든요.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것은 한국이 혹시 환율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조작을 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응징을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데요. 여기에 명단에 올라가는 지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의 거래에서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미 흑자가 많은 나라, 혹시 환율 조작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미국에 흑자 낸 게 아닌가, 이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그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 비율의 3%를 넘어간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을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달러를 많이 매수해서 환율 시세를 좀 조정한 듯한 의혹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충족이 되면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이 되고 세 개 다 충족이 되면 요주의 국가로서 바로 무역 제재를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요. 두 가지 충족한 나라가 그동안에 6개 국가가 있었는데 한동안 빠졌던 한국이 이번에 다시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됐다. 이 대목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좌시하지 않고 아주 똑바로 지켜보겠다. 이런 어떤 경고기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 수출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고 있었는데 상당한 악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정이 돼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무역 압박이나 제재의 명분이 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곳은 트럼프 정부가 아니고 아직도 현재 실권을 갖고 있는 바이든 정부입니다. 또 이번에 지정한 내막을 보면 한국을 특별히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경고하기 위한 그런 측면은 보이지 않아요. 이 환율 조작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미국의 2015년도 만든 무역 촉진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촉진법 기준에 의해서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개를 충족한 나라는 일단 무조건 관찰 대상국으로 올리도록 돼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많은 나라들은 이미 관찰 대상국으로 6개가 올라가 있었고 또 나머지는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데 한국만 이제 새로 올라갔다 해서 한국을 특별히 타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는 우리나라 경상 흑자가 많으니까 올라가긴 갔는데 그런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자동으로 올라간 것에 불과하지만은 문제는 시점이 공교롭게 내년 1월 20일이면 트럼프 정부가 올 텐데 트럼프 정부가 현재 내세우고 있는 관세 폭탄 이 그 정책의 이면에는 미국에 대해서 흑자 많이 내는 나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빠졌던 환율 관찰 대상국에 다시 올라갔다. 그런 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는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상국 재지정으로 인한 환율과 증시 반응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정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 반응은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때리기 위해서 한 조처가 혹시 아닐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조처는 아니고 기계적으로 2015년 무역 촉진법에 따른
어떤 행정 절차상 프로세싱 과정에 의해서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금 시장에서는 안도감으로 다시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많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 내막을 세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아주 공교롭게도 우리가 바이든 정부 시절에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만 본다면 한국이 너무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네, 이런 이제 미국 입장에서 편견, 의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이 되면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일일이 환율을 크게 우리 정부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그것을 한국 정부가 말을 안 듣게 되면 보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까지는 가지 않겠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 환율 운영의 정부의 자율성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1,400원 돼 있는데 이거 환율이 오르면 수출 면에서는 한국이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요것을 환율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평가 절상하라는 거니까 미국의 이 무역 촉진법상의 관찰 대상국에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제재하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그러니까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한국 전체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종목별로 왜 이리 흑자가 많이 나지? 혹시 이게 불공정 관행은 없는가라고 세밀히 좀 뜯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그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법 IRA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들, 투자한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텐데요. 환율보다도 사실 IRA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이게 우리 경제에 좀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말하라고에 트럼프 대통령 사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권 인수팀이 모여서 전기차 보조금 주는 폐지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찬반이 있지만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폐지하겠다. 자, 이게요. 전기차 세액공제라는 게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세금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 산 사람이 많습니다. 또 저 보조금을 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짓고, 또 많은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의 전기차 제공용 배터리 공장을 현지에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만약에 7,500달러, 자동차 한 대당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갑자기 전기차 수요가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타격을 볼 수도 있다. 특히 전기차는 바이든 정부의 1호 공약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에 호응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예고했던 트럼프 폭탄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불안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내림세로 돌아섰는데 정작 테슬라 측은 정권 인수팀의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란 머스크의 고도의 노림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란 머스크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자기 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직책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트럼프가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올라선 머스크를 생각해서라도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폐지하지 않을 거다. 이런 뉴욕 증시에 좀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머스크가 완전 뒤집어 버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는 것을 원한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전기차도 물론 안 팔리고
판매량이 줄어들고 이익이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왜 이렇게 폐지를 원하느냐면요. 현재 전기차에 관한 테슬라가 제일 먼저 왔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든의 IRA 정책, 전기차 보조금 정책 때문에 미국의 기성 내연차 회사들, 포드라든지 제너럴 모터스, 또 우리나라 현대차 이런 회사가 전기차 안 만들다가 저 보조금 때문에 갑자기 전기차 만들겠다고 생산 시설을 막 늘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 IRA법 시행 초기에 세액 공제를 폐지해버리면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기존의 내연차 회사들은 전기차 공장으로서의 전환도 하지 못한 채 판매가 안 되니까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이 훨씬 커진다. 그래서 다 같이 아프지만 더 아픈 후발주자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도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찬성한다.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완성차 업계와 배터리 기업들은 하루빨리 좀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 많이 힘든데 이 국민 주식으로 불린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4년 5개월 만에 주당 4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좀 소폭 상승해서 5만 원대를 회복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손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정권사 창구나 정권사 이 포털 인터넷 몰에서는요. 삼성전자를 이제 4만 전자로 불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슴 아프네요. 4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예.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그 4만이 넉사자를 쓴 데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예. 4만 전자, 삼성전자는 죽었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속이 쓰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저 주가가 한때 9만 8천 원, 10만 원까지 갔던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반토막도 더 났죠.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주식 주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입니다. 2016년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새 출발을 했는데 그때 첫날 첫 시세 스타팅 프라이스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8년 전 5만 원 그것이 뭐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5만 원도 깨지고 이제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투자자들은 그만큼 멘붕이겠죠. 그런 면에서 충격이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대장주입니다. 저게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 지수에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뭐 지금 좀 4만 전자는 탈출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한국 경제, 우리 정시 부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칩스법 보조금 없애겠다. 거기에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이 삼성전자였거든요. 한 기업이요. 거기다가 지금 HBM, 인공지능, 이 엔비디아에 아직도 지금 품질 인정을 못 받고 있고 그 밖에도 시스템 반도체 쪽 여러 가지 굉장히 지금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는데 예. 삼성전자 지금 반전의 구조조정 뭐 한 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조만간 대대적인 인사와 함께 이 구조 혁파를 위한 어떤 쇄신책을 발표할 텐데 과연 저력의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꺼번에 지켜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 자체가 하루빨리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